자,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600이라고 써져 있다. 600이라고 써져 있던 얘가 떨어졌네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600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600일이에요. 600일이 도망갈 뻔했어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219페이지 맨 밑에예요. 편의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편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 한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만 한 가치가 있을까? 편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성공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에 떼지어 들어와 같은 물건에 25%나 50% 심지어 100%를 더 지불합니다. 편의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죠. 편의를 위해 흔쾌히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긴 줄 세우는 요즘 세상에서 사업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산원들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전 등록기들이 다른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써붙이고 놀고 있으면 고객들은 열받고 짜증나서 무더기로 가버립니다. 계산대 앞에 줄 서서 25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 싸다고 해도 알게 뭡니까? 가게에서 현금 대신 수표로 결제하려면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과 수표, 보증카드를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적고 할인카드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현금으로 지불할 고객이 10명쯤 줄을 섭니다. 이럴 때는 그런 수표 현금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줄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이 도움될 것입니다. 항공사들도 문제가 생긴 승객에게 이렇게 한다면 모든 승객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누가 탑승권을 교환하고 싶을 때는 탑승권 교환이라고 적힌 카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바늘은 출발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긴 바람에 줄 전체가 진행이 막힌 채 다른 승객 20명과 함께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객이 누락, 안락과 편의를 무시하면 대가가 매우 큽니다. 그런 곳이 계속 영업 중이라든가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벌고 있는 액수는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그들이 벌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나 진실성이 바탕한 사업이 자동으로 잘 되고 커 나가는 것은 순전히 그 우수성 덕분이지 다른 것 덕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A에서 B, B에서 C 대신에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A, B, C를 검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뭔가 하던 일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나 진실성에 바탕한 사업이 자동으로 잘 되고 커 나가는 것은 순전히 뭐예요? 그 우수성 덕분이지 다른 것 덕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외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다시 점검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제품 때문에 열받아서 속으로 이거 만든 인간을 윽박질러서 지가 이걸 열거나 입거나 사용해보게 해야 해.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할 때가.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지가 입어봤나 어쨌나 이거 해봐야지 지도 당해봐야지 하고 이거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수심이잖아요. 너도 한번 해봐라 당해봐라. 이게 이제 175의 복수심이에요. 포스죠. 200 이하의. 그러니까 작은 포장 제품을 집에 가격과 포장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찢어도 보고 뜯어도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제조사는 포장을 열고 이 제품을 쓰려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나 봅니다. 옷걸이에 외투를 거니 외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옷걸이 철사가 너무 가늘고 연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파리채를 쓰는데
첫 일격에 손잡이가 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화를 내거나 이제 막 그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7단계 기억하라. 우리의 유일한 고객인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라. 7번째, 고객이 유일한 그 어떤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본성에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이익에 의해서 내가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기쁘게 할 고객은 하나뿐이며 그 고객의 이름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라는 기본 규칙을 명심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겉보기로는 어떤 사람이든 내면상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고객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품에서 어떤 질을 기대하는지 자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객의 본성에 충실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신이 제품에 어떤 질을 기대하는가? 내가 어떤 질을 기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많이 팔까?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많이 할까가 아니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자문하라는 거예요. 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은 질입니다. 기대하는 질이 없으면 그 제품은 어떤 가격으로도 우리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지닌 성격상 약점에 영합하려는 성향은 없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점에 영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 잘 생존할 수도 있지만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혐오스럽거나 부정직한 것과 결탁하지 않은 것은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속일 수 있을까요? 신체 운동학으로 우리가 얻는 답은 속일 수 없다입니다. 신체 운동학, 올인 테스트 이런 거로 보면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올인 테스트 예전에 선생님 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요새는 그런 처음에 좀 보이다가 안 보이셨는데 그분이 올인 테스트를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세 조금 있으셨는데 그분이 진짜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미워할 때 내 몸의 에너지가 약해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 뭐지? 하면서. 근데 자꾸 그게 제가 한번 경험해봤던 게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올인 테스트 할 때 진짜 미워하는,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주지 말고 손에다가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생각을 해요. 막 남편이 밉던 누가 밉던 미운 사람을 막 생각하면 이게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잡아당기면 이게 약해져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걸 생각하면서 이걸 딱 잡잖아요. 행복하는 사람한테 주의가 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하고 좋을 때는 내 몸에도 에너지가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막 생각을 했을 때는 내 몸에서 포스 약해진다. 안간힘 쓰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차원이 이게 다 있다라는 거에서 신체 운동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일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적어서 다 적어가지고 왜 싫어하는지는 제 맥락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운동학 실험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의 답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진실이 아닌 답에 주목하는 순간
그들의 근력을 테스트하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근력. 아유, 저 우리 아들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막 이러면 누가 약해지는 거야?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말 잘 들어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바꿨어요. 제가 왜 그러나, 아직도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왜 이러나 이랬다가도, 아니지, 그래. 잘 되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막 있죠. 뭐 오해를,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더 있겠더라고요. 얘는 내 것만 가져가, 이제 보면 집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제 그 충전기가 이제 들고 갔거든요. 근데 집에 어제 딱 가는데 하나가 이제 들고 다니던 게 하나가 뭐가 잘못돼서 이제 없앴어요, 줄을. 그래갖고 집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침대 옆에. 야, 이거 또 가져갔구나 싶은데, 야, 너 내 것도 가져갔지? 이러면 또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야, 집에도 없어졌다. 충전기가 집에 있는 게. 사무실에서도 없어졌고, 그럼 나는 방전되면 나하고 연락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랬거든요. 나하고 연락 안 된다. 내가 이랬어요. 좀 연락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고 좋게 얘기를 순화를 시켜서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해 순화를 시켜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거실에 가봤는데 얘가 빼가지고 거실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는 딱 제가 편리한 자리에 딱 꽂아놓고 나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간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톡이 온 거예요. 거실 쪽으로 이동해놨다. 그래서 오케이. 이동시킨 거구나. 이랬더니 맞다 하는 거에서 오케이 했는데 거기서 뭐 화났으면 제가 약간은 야 없어졌다. 이제 그런데 좋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막 화냈으면 또 막 튀겼을 건데 그 얘기조차도 여기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어디 어떻게 했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압은 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자리에 없으면 화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꼭 그걸 이동을 해놓거나 막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만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 거기에 반응하지 말자. 저 에고는 거기에 반응하고 막 화내는 거에 아주 단물을 빨아먹고 있거든요. 너 어디 갔어?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그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야단 맞는 거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이제 야단 맞고 하니까 엄마가 관심 주네. 사고를 쳐야지. 또 관심 주네. 더 사고 치니까 관심 주네. 그러면서 관심 받는 게 야단 맞는 거로 세팅이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 에고가 단물 빨아 먹으려고는 안 하려고 제가 이제 막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내가 어쨌든 그런데 내가 화를 막 낸다고 내가 근력 테스트 할 때 내가 약해지는 거고, 저 사람이 막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쟤네들이 막 그럴 때 내가 약해져 가는 거. 내가 약해지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누가 무감정으로 있는 것이냐. 그죠? 진짜 내가 편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육 테스트에서는 특정 자극에 대해 단순히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로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시험 대상자가 팔을 옆으로 뻗치고 있으면 시험자가 그 뻗친 팔의 손목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 호킨스 박사님 그 영상 보시면은 수잔 여사님이 이렇게 뭐 물어보실 때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손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이거를 이 근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걸 얘기하시면서 하실 때는 그 두 분 다 의식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낮은 사람이 막 안간히 써서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의식이 높으신 분이 이렇게 근력 테스트 할 때에도 의식이 높은 분이 하셔야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에서 생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야, 이걸 내가 있잖아. 맞다고 해야 돼, 해야 돼. 내 생각이 막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잔 여사님이 500대가
500대셨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었어요. 그 500대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없는 상태로 사랑으로 모든 세상에 연민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옳다, 그렇, 아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딱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부정적인 거. 아니다. 맞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탁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딱 누르면 이게 안 움직이죠. 그럴 때는 이제 맞다라는 거. 하신 이야기에.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게 그 한국인을 위한 축도에 보면은 이렇게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팔로 이렇게 운동 테스트 해주시는 그 근력 테스트 하시는 분과 두 분이 의식이 높았을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잔뜩 있고 신념이 내 생각이 신념이잖아요. 신념이 재맥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테스트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자는 시험 대상자가 모르는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내가 마음에 품은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또는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직후에 손목을 내리 누르면 시험 대상자는 그 힘에 저항합니다. 시험자가 예수 그리스도나 테레사 수녀, 에이브럼햄 링컨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시험 대상자가 팔 근육은 그러니까 대상자의 팔 근육은 강해집니다. 시험자가 거짓 명제나 오사마 빈 라덴, 아돌프 히틀러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마음에 품으면 팔은 약해집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가 품고 있으면 약해진다는 거. 그게 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야 저건 이상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저 사람들이라고 자꾸 해서 내 생각을 밖에다 던져서 그렇다. 투사다. 모든 것들이 투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던 나쁜 행동을 했던 그거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내가 느껴서 내가 막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잖아. 뭔가 올바르지 않아. 그러고 막 판단하고 있으면서 화가 막 나. 저 사람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 내 신념, 그쵸?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해진다는 거. 시험자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시험 대상자가 모르는 한 테스트 결과는 개인의 신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보면 놓아버림이나 의식혁명 등 다른 저서 중 어느 것을 보아도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주에 있는 만물은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다른 것들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인 거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하다. 맞아. 그래. 이게 빛이 없는 줄 아는데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비달갱이가. 여기에서 내가 진짜 입자냐 파동이냐 그죠? 입자냐 파동이냐 관찰자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 뿐이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파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와닿는데 이제 더 경험을 제가 이제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잠시 편집증 환자처럼 되겠지만 이 편집증에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 할복하는 인형을 제조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할복용 단검, 실물과 똑같은 가짜 내장, 비명 지르는 전자장치, 흘러나오는 가짜 피가
P까지 완비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전이 막 첩을 들였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옛날 사극, 요새는 제가 그걸 본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보면 저게 뭐지 하는데 막 인형을 꽂아가지고 누구 싫어하는 사람을 탁 생각하면서 벽에다가 막 중전이 막 있잖아요. 막 칼로 막 촥 하면 있잖아요. 그 생각했던 그 세상이 저쪽 다른 데 있는 데다 왁 하고 막 이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요새는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저게 뭐지? 보는데 그게 막 생각하고 막 하면 거기서 으악 하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나한테 칼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사했을 때 이제 던지는 거고. 그 결국은 그게 딱 뭐예요? 부메랑처럼 던졌던 것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 나한테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이익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끔찍한 시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누가 청산가리, 비소, 수면제, 목매달기 좋게 매듭 지어놓은 밧줄. 너무 웃겠다. 목매달기 좋게 밧줄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산탄총 등을 완비한 자살 키트를 팔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호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치를 대가는 막대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뭘 느끼냐면요. 돈을 버는데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서 적당하게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두려움을 자극을 해서 벌 것이냐. 진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생명체를 위해서 친절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것이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나쁜 거라고 착각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서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또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버니까 또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큰이모네 집 언니들 보면 큰오빠랑 둘째 언니는 그냥 혼자 그냥 살아요. 그 큰오빠 또 이제 걱정 근심이 많죠. 형제들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지금은 요번에도 이제 속초 쪽으로 가니까 설악산, 울산바위 쪽으로 이렇게 보고 막 이러고 왔는데 너무 웅장하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쪽 가면서 이제 또 큰이모부가 생각이 나던데 옛날에 뭐 설악파크 호텔 막 이런 데서 빠찡고 막 대부셨거든요.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돈을 막 그래서 버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노름한다고 게임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그 돈을 잃고 나서 막 가슴이 찢어지든 막 망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큰 언니가 진짜 이대 약학과 나와가지고 어디 지방대 어디 교수님도 시간 강사를 했는지 뭐 교수님도 하시다가 어쨌든 지금 막내 언니하고 큰 언니, 네, 막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해가지고 한 2년 됐나요? 혼자 그냥 오피스텔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그 강화도에 있는 전원주택에도 어떻게 해요? 막 위에다 철조망을 막 해놨어요. 철조망을.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항상 돈은 많지만 항상 자식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불안해하는 게. 그 돈이 있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돈도 물질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딱 일어나가지고 한 30분을 누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아침 시간에는 왜 이렇게 30분 동안 편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편안합니다. 편안한가? 진짜 편안한가? 편안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편안한 게 그냥 이렇게 보면 내가 나를 편안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각할 때 불안한 게 있으면 그냥 잘 되게 돼 있는데
잘 되게 돼 있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지,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다. 편안한 걸 먼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막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죠. 항상. 그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도 늘 빠찡코 하면서 막 항상 두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내 밑바닥에는 불안감이 항상 있으셨을 거거든요, 이모부가.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 전화도 잘 안, 언니 잘 있었어요? 그러고 전화하면, 성혜야 잘 있었어. 그래, 뭐 하더니 있죠. 나 뭐 지금 뭐 해야 되니까,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해. 그러고 얼른 끊어버려요. 전화 통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통화를 안 해요. 진짜 안 하고, 옛날에 이제 오빠가 잠깐 가 있었어요. 좀 뭐 집에 좀 도와주고 뭐 한다고 잠깐 가 있었는데, 잠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다 깜짝 놀란대요. 왜냐면 어디 외부에서 딱 들어오면 딱 지켜보고 있대요. 얘가 어디다 연락하나 안 하나 3일 동안. 딴 사람하고 연락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뭘 작당을 하지 않나 싶어서 한 3일 동안 이러고 지켜보고 있대요. 밤. 그럼 보고서 언니들이 원래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잔대요. 3일을 그렇게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내려온대요. 자는 방에. 그렇게 감시를 해요.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가. 너무 불안 초조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건넬 수가 없는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거 같죠. 난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편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잖아. 아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지 물질이 온다라는 거. 돈도 생기고 하는 거. 내가 행복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수업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성공은 행복이야 하면서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역으로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해야 행동도 저절로 나오고 그 물질은 그냥 내가 시크릿 해놓은 것은 그냥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편안한지 행복한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저 사람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적어서 해결을 하나하나 더 계속 집중해서 한다면 더 빨리 에너지장에서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에너지장에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